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오늘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윤동현, 박혜연입니다. 네, 바로 어제 울산 농수산물 도매 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 불이 나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이 대목을 앞두고 창고를 가득 채웠던 상인들은 정말 허탈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는요, 소방서 추산으로 약 13억 5천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상인들은 피해액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 명절을 앞두고 창고를 또 가득 채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보다 또 더욱더 안타까운 소식은요. 지난 2016년 추석 대목을 앞두고도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한계동 완전히 태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번 불과 2년 만에 화재 사고가 나면서 노후된 시설에 따른 화재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런 일이 있어서 마음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상인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하루빨리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상인분들도 하루빨리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생방송 가락동 365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정보를 준비했는데요. 이 시기 초출하 중인 작물을 생산부터 소비까지 유통 전 단계를 아울러서 꼼꼼하게 분석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달의 초출하 작물 시간을 저희가 준비했죠. 네, 이달의 초출하 작물 처음으로 선정된 품목은요, 바로 이번 달에 처음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반입된 대파입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대파 특집으로 오늘 여러분과 1시간 동안 함께하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의 경매 시황부터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요, 가격 안정이 시급한 품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입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과일 2,076톤, 과일과채 805톤, 일반 채소 5,111톤 들어왔습니다. 총 7,992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약 한 772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배추부터 보겠습니다. 308.8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332.9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24톤 정도 줄었습니다. 배추 10kg 특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3,100원, 최고가와 최저가 모두 같은 가격에 낙찰됐고요. 어제보다 196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배추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19일 2,8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죠. 23일대에 3,146원까지 상승세를 나타냈다가 그 다음날 바로 또 하락세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오르면서 3,100원대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3,100원 시세를 나타냈는데 지난해보다 가격은 계속해서 낮습니다. 네, 산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3,300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 중에서는 진도군이 가장 높았네요. 2,39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무도 보겠습니다. 808.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639.3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169.2톤 더 증가했습니다. 무 20kg 특품 기준 평균가 9,931원입니다. 최고가는 3만 원이고요. 최저가는 9,2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평균가 어제보다 129원 하락한 가격이고요. 무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1월 19일 8,306원을 기록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그래프는 상향하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 10,000원대까지 시세는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 오늘은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9,93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와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범위는 30일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12월 말부터 2월 때까지 지금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지가 그렇게 됐었는데 오늘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9,931원의 평균가를 기록했는데 지난해보다 시세가 조금 더 높습니다. 계속해서 산지별로도 살펴봐야겠죠. 어느 지역이 가장 높았을까요? 최고가 중에서는 제주시가 가장 높았네요. 1,6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서귀포시가 8,405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양배추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333.6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274.4톤 들어왔고요. 어제보다 한 59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양배추 8kg 상품 기준 평균가 4,096원입니다. 최고가는 5,600원, 최저가는 3,6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보다 93원 하락한 평균가를 기록했네요. 양배추 8kg 상품 기준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월 19일 4,021원이었고요. 그 이후부터 지금 상승세 계속 나타내고 있죠. 4,000원대에 계속 거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22일까지는 상승세를 나타냈다가 22일을 기점으로는 지금 다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096원입니다. 네, 지난해와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조금 더 변동폭이 좀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좀 다른 점을 보자면요. 지금 1월 10일부터 1월 25일 때까지는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다면 지난해 이맘때는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4,096원을 기록했고 시세는 올해가 계속해서 낮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시죠. 양배추 8kg 기준입니다. 제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6,600원을 기록했고요. 무안군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3,563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파 보겠습니다. 1,14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016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125톤 정도 더 증가한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양파 15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9,613원이고요. 최고가는 11,100원, 최저가는 8,6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어제보다 23원 하락한 평균가 기록했고요. 양파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역시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9,000원대 거래되고 있는데요. 1월 19일 9,198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그 이후에 비슷한 시세 계속해서 유지되다가 23일 기점으로 소폭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9,636원 어제의 가격이었고요. 오늘은 아주 조금 하락하면서 9,61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보겠습니다. 최근 30일 동안 평균가를 봤을 때는 약간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1월 3일 11,874원을 기록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1월 18일 지난주 9,330원을 기록했고 그 이후에 소폭 상승세 나타내면서 이번 주는 9,613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한평문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12,3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9,719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어서 대파 경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파 반입 물량은 얼마나 들어왔는지 보겠습니다. 네, 405.6톤 들어왔네요. 어제 같은 경우는 한 408.8톤 들어왔었는데요. 큰 물량 차이는 아니지만 한 3톤 정도 줄었습니다. 대파 1kg 특품 기준입니다. 오늘 평균가 1,553원이었고요. 어제는 1,630원이었는데 어제보다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77원 더 떨어졌네요. 네, 대파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세였는데요. 1월 19일 1,700원 시세를 형성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22일 기점으로 다시 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3일 이후부터는 다시 오름세입니다. 오늘 2,14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보겠습니다. 1월 3일 이후부터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월 3일 2,326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시세였고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18일 때 잠깐 상승하는 듯 싶었지만 오늘은 다시 하락세 1,553원입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대파 전남 진도군이 886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986원, 전북 전주시 완산군은 2,15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전주시 완산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2,16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2,15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달의 초출하 작물 대파의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스튜디오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대파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출하 중인 대파의 유통 흐름과 판매 전략 오늘 제시해줄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오늘 농촌진흥청의 위태석 연구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파가 현재 초출하 시기에 있는데요. 이 산지별로 출하 시기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가요? 예, 대파는 이제 산지별로 구분을 해보면 이제 12월부터 인년 5월까지 그리고 6월에서 7월까지 그리고 8월에서 11월까지 이렇게 세 구간으로 구분이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12월부터 인년 5월까지 출하되는 산지는요, 전남 영광, 진도, 신안 그리고 이제 충남의 예산 지역이 이제 주 출하 지역이고요. 특히 이 시기에는 이제 상위 5개 시군이 전체 출하량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의 집중도가 상당히 높은 경향입니다. 그리고 6월과 7월은 경기도 포천, 고양, 남양주, 파주 지역 그리고 이제 전북 완주군 쪽에서 이제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부터 11월까지는 강원도 평창과 충남 예산, 경기도 여주, 이천, 포천 등지에서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 확인한다면 현재는 또 1월이기 때문에 초출하되고 있는 대파는 대부분 전라남도에서 또 생산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대파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생산자들은 현재 어떤 고민과 기대를 갖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네, 그래서 가락동 365가요. 지난 15일에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으로 대파를 출하한 농가의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바로 생산자의 시선 만나보시죠. 네, 5톤차로 한 6,000단 정도 실어질 거거든요. 6,000단이면 한 500평 뭐 그 정도 지금 올해 작업되는 양입니다. 작년보다는 지금 훨씬 더 지금 뭐 출하량이 적죠. 서울에서 소비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작년에 비해서 절반도 지금 출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팔리지도 않은 뭐 밭들도 많고 한 지금 저희 임자도 같은 경우는 지금 겨우 한 30% 내에 이렇게 좀 거래되고 나머지는 거의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작황은 예년에 비해서 아주 안 좋죠. 지금 상품성이 A급이라 하는 게 작년에 비해서 한 B급 정도 그 상태고 그 원인은 작년에 지금 여름에 가뭄이 굉장히 오래 가고 또 고온이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도 비가 와야 될 시기에 비가 안 와주고 해서 제때 지금 성장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상품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작년 평년에 비해서 상당히 힘든 게 지금 거래가 이렇게 안 된 해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겨우 지금 거의 다 거래될 그런 시기에 지금 겨우 한 30% 내외에 이렇게 거래돼 있고 가격도 너무 지금 하락해서 소비가 안 되니까 지금 생산비도 못 미치고 지금 가락동에 출하해도 적자 보면서 지금 출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출하가 상당히 더디고 있습니다. 뭐 평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작황 상태도 좋지 않고 시세도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네. 더 저희 마음이 무거운데 근데 이렇게 대파가 이런 상황인 게 소비도 좀 부진한 게 시세 하락의 원인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대파하면요 요리에 많이 쓰이는 식재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소비가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대파 소비량이 얼마나 줄고 있는지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2010년부터 17년까지 대파 소비량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약간 12%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 대파 소비량 감소폭이 큰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60대가 이제 60대하고 50대 쪽에 이제 소비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소비량이 많은 연령층에서 소비량이 또 많이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대파 소비가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가정에서 식사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외식이나 이제 가공식의 이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런 외식이나 가공시장 쪽에서는 이제 수입산을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국산 대파의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 어쩌면 별 얘기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에서 식사 줄어든다는 게 우리 대파에도 이런 영향을 끼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소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초출하 시기 즈음에 대파 소비 유형의 특징이 있다면 좀 어떤지 분석 좀 해주시죠. 예, 특히 이제 대파는 이제 찬바람이 부는 겨울철에 소비가 많이 늘었다가 이제 따뜻해지는 여름철에는 이제 소비가 감소하는 이런 경향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1월에는 이제 특히 춥죠. 그래서 이제 연중 대파 구매가 이제 가장 많은 달인데요. 이때 이제 대파가 주로 이제 찌개류라든가 국류 이런 쪽에서 이제 소비가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1, 2인 가구가 이제 편의성을 지향하는 소비를 많이 늘리다 보니까 그 소비 패턴의 영향도 이제 대파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깐대파 시장이 상당히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또 이제 절단 대파라든가 또 이제 슬라이스 대파, 그다음에 파채 이렇게 파의 상품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제 대파의 구매 패턴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쇼핑의 편의성을 중시한 이제 구매터 선택 행동이 이제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대형마트나 이제 전통시장에서의 대파 구입량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집 가까이 있는 슈퍼마켓과 채소 가게에서 이제 구매가 늘어나고 있는 점입니다. 특히 온라인과 같은 이제 무점포에서 구매하는 게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약 8년 동안에 168%가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이거는 이제 대파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을 고려를 하면 상당히 대단한 성장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판매 전략을 세울 때 이런 소비 패턴의 변화를 잘 또 참고해서 짜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이 초출하 단계에서 생산자들이 좀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예, 그 처음 대파를 출하할 때 더욱 세심하게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이제 선별하고 이제 단을 묶는 작업인데요. 예. 네. 대파 출하 농가가 보통 이제 산지에서 그 출하를 할 때는 대파를 1kg씩 이렇게 단을 묶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10개 단을 이제 한 묶음으로 해서 상자나 비닐봉지나 아니면 망에다 담아서 이렇게 출하를 합니다. 이때 시장에서 이제 가장 선호하는 게 8에서 9대공 정도를 이제 1kg로 묶는 건데요. 보통 위에다가 5대공 정도를 놓고 밑에다가 3대공에서 4대공 정도를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렇게 평평하게 묶어내는 것을 시장에서 가장 선호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대파는 대부분 이제 일시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농가가 단묶기 작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적으로 단 작업을 하는 이제 수확 작업을 하는 그런 작업단들이 활동을 하는데요. 이 작업단은 이제 대부분 한 단을 묶을 때 얼마다 이렇게 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업단 같은 경우에는 단을 예쁘게 묶는 것보다는 이제 단을 많이 묶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좀 튼실한 대공을 좀 잘 못 묶는다거나 아니면 좀 위에는 굵은 게 들어갔는데 밑에는 이제 잔대공들이 들어가서 좀 속박이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해서 시세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사를 짓고 나서 수확 이후의 선별과 이런 단묶기 작업을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파 초출하 시기에 생산자들이 유의해야 될 점을 연구원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앞서 대파 생산자의 고민을 저희가 들어봤었는데요. 네. 자, 이번엔 초출하기인데다가 대파 소비가 가장 활발한 1월이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반대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보시죠. 좀 기대를 좀 해야 되는데 기대보다는 가격 하락으로 해서 상당히 힘들고 가락동 시장에서 올부터 지금 하차 경매하면서 박스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생산비하고 또 운송비나 작업비 해서 거의 한 1,200원 가까이 맥힙니다. 그래서 지금 겨우 하품은 겨우 잘 나오기 위해서 600원.
또 잘 나온 게 지금 1,100원에서 1,200~1,300원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거의 지금 손해 보고 있는데 이게 좀 소비가 잘 돼서 조금 더 가격이 올라서 좀 거래가 좀 활발히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래 최초로 대파를 이렇게 가공을 즙으로 마시는 음료용으로 가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로 대파를 재료로 해서 장아찌나 김치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가공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해 보신 분들이 또 입소문을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홍보를 해주시고 해서 지금까지 그분들 때문에 계속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파즙이 사실 저한테는 되게 생소한데요. 네. 이렇게 또 뭐 대파즙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다니까 참 인상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공품에 대한 이 소비자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13년도에 신안에서 이 대파즙을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대파가 가지고 있는 양리적인 효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비자들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셔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파즙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일반적으로 양파즙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량도 많고 소비자들도 대부분 알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데 대파즙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대파즙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제 이 즙들을 소비자들한테 많이 어필을 해서 알리고 인지도를 높여가는 게 중요한데요. 이것은 사실 농가 개인이 실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제 농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행동하지 않으면 이제 실현하기 어려운 건데 이런 측면에서 최근 이제 자조금 단체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연구관님께 대파즙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궁금한 게 생기는 게요. 연구관님께서는 제안하고 싶은 대파 가공품이 있다면 어떤 가공품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대파는 우리 음식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이제 양념채소입니다. 특히 예. 대파도 이제 수급 관리가 이제 안정되지 못하는 품목 중에 하나고 또한 이제 소비자가 편의성을 중시한다는 점, 또 외식 및 가공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향후 신선 편의 채소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냉동 대파, 건조 대파 등과 같이 철저한 비용 절감과 이제 국산 프리미엄을 강조한 상품에 돌입할 경우에 시장 적용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파가 대표적인 양념 채소의 하나인 만큼 대파를 베이스로 한 소스류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제 대파에는 비타민 A, C, 베타카로틴 등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양파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런 아리신 같은 것도 포함이 있습니다. 아리신은 이제 비타민 B1 흡수를 이제 많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품을 함께 하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또 이런 아리신은 이제 혈류를 개선해서 피로물질이 이제 유산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피로 해소에도 좋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대파의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생산자들도 다양한 가공품 개발로 또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생산자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곳과 저희가 연결해 보려 합니다. 지역 농업기술센터인데요. 1월과 대파 했을 때 떠오르는 지역 바로 신안입니다. 신안 농업기술센터의 이야기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 주산지인 임자에서는 해년마다 같은 밭에서 계속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작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연작장애를 개량해 주기 위해서 토양에다 공급하는 토양 개량제, 그리고 토양 소독제, 그리고 유용위생물들을 공급해서 연작장애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임자 지역의 대파 농가들이 대파를 재배하다 보면 이제 대파를 정식하거나 수확 시에 굉장히 노동력이 과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대파 기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파 정식기를 공급을 해서 현재 기계화를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대파 수확기까지 개발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임자도 대파는 한 농가당 경지면적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2,000평에서 3,000평까지 저규모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작년같이 고온이나 이제 가뭄이 심할 때 계속 물주기를 좀 실시하거든요. 그런데 필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물주기 하려면은 계속 다른 필지를 돌아다니면서 그 하루 종일 이러한 물주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해서 시설 설치해서 자동으로 물주기하고 관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가들이 필지에 돌아다니지 않아도 실제로 이제 자동으로 물 주는 시스템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대파 이제 정식하거나 수확기 때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거기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근로자나 노동력에 이제 투입되는 생산비가 굉장히 많아서 대파 농가들은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계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계화할 수 있는 대파 정식기, 대파 수확기 등을 계속 공급해서 실제적으로 그러한 노동력 없이 이제 기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계속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이 가뭄이 좀 계속되고 고일 때는 연작장애인 대파 무름병 같은 병해충 발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작장애를 최대한 개선하고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우리 신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유용 미생물을 무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식 전에나 이제 정식 후에 미생비를 공급해서 이 연작장애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안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동력도 절감하고요. 품질 좋은 대파를 생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영상으로 봤지만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 대파인데요. 이제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도매인들의 노력이 가장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생산자의 시선, 생산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도매인의 시선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지금 계속해서요, 대파 특집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파에 대한 경매 상황을 좀 꼼꼼히 짚어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지금 대파가 쌓여있는 야외로 나와봤는데요. 와, 평소보다 지금요, 바람이 갑자기 불어오면서 체감 온도가 좀 뚝 떨어진 모습입니다. 우리 대파들은 좀 괜찮을지 걱정인데요. 경매사님 모셔보고 경매 상황을 좀 꼼꼼히 오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경매사님, 네,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아, 근데 얘네들이 밖에 있으니까 우리도 덩달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네, 날씨가 추운데 좀 요 정도 좀 보면은 지금 이렇게 랩핑을 좀 해놓은 상태인데 좀 뭐 얼거나 좀 그러지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겨울에 노지에서 크는 파기 때문에 추위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파. 그래요? 저보다 낫네요. 전 내복 입고 코트 입고 해도 이런데 그냥 뭐 비늘 살짝 걸쳤을 뿐인데도 뭐 끄떡 없습니다. 네, 끄떡 없습니다. 네. 노출이 끄떡 없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오늘은요, 가락동 365에서 경매사님 오늘 경매사님 날이에요. 아, 그래요? 예, 대파 특집을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날씨가 추우면서 최근에 언제쯤 산지를 좀 한번 쭉 둘러보셨나요, 경매사님? 저희들이 현재 11월달 12월경에 전체 산지 그 작강 조사차 갔다 오고는 그 뒤로는 산지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러면 뭐 통화는 수시로 이제 하셨을 텐데 지금 좀 분위기는 어때요? 네.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직 또 생산 농가나 장사 상인분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좀 힘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워낙 시세가 약세기에서 좀 전체적으로 손익 분기점에 못 미치는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이어서 지금 1월도 역시 지금 약세를 좀 계속 이루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반입된 이제 대파에 대해서 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매사님. 한 어느 정도 양이 들어와 있나요? 일단 지금 이제 대파 경매 시간 조금 뒤로 늦춰졌어요. 네, 몇 시죠? 그 8시 반으로 늦춰졌습니다. 그렇죠. 한 7시 정도에 진행을 했던 대파 경매가 1시간 반 뒤로 이제 늦춰지면서 지금 이 정도 양이면은 지금 한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반입량으로는? 이번 주도 역시 오늘 금요일이지만은 월요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들어온 물량이 320톤, 380톤 정도로 오늘도 역시 한 350톤 정도 반입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350톤 그러면은 뭐 한 이번 주 한 월 주초 그렇게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양이 조금 늘어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뭐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그 물량이 들어오는 물량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번 주 올해 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350톤 전후 들어온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네. 자, 그럼 시세 부분을 좀 우리가 확인해봐야 될 텐데 가격은 지금 한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가격은 평균적으로 뭐 700원에서 900원 선 형성되고 있고요. 품위 간의 시세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뭐 왕대 좋은 것들은 1,500, 600원 선 나오지만은 평균적 시세는 700원에서 900원 선이 지금 평균 시세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가격대면요. 우리가 작년 이제 동기간 대비 비교를 해보자면은 예, 예. 굉장히 지금 하락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살짝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예. 한 최고가 한 어느 정도 나죠, 작년에는요? 요 기간에. 작년에는 이 동기에 그 평균적으로 뭐 1,100원에 1,300원 선 맞아요. 네. 주종으로 놓은 시세는 뭐 1,100원 시세가 가장 많은 시세가 놓았었는데 올해는 700원, 900원 선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한 20% 이상 하락한 시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면은 사실 산지에 계신 분들이 지금 아유 이 대파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네, 지금 맞습니다. 예 계속 고충을 토할 법도 한데 예. 반입량이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상황이에요? 예, 네. 반입량이 전년에 비해 가지고 약 15% 이상 형성된 시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가락동의 반입량이 한 300톤 전후가 적정 물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50톤 이상 매일 그 초과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시세가 약세로 형성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가락동으로 반입된 이제 우리 대파들이죠. 좀 어떤 지역에서 좀 출하가 돼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로 지금 진도 지역이 한 50% 정도 반입되고 있고요. 그다음 신안, 비금도, 임자도, 도서 지역에서 들어온 게 한 30%, 그다음 기타 뭐 해남이나 서산 쪽에서 한 20% 그렇게 출하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지금 뭐 말씀 전해주신 대로 이제 진도 쪽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네, 반입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거 지금 현재 진도에서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뭐 날씨적인 부분 또 자라고 있는 어떤 토양 이런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건가요? 예, 재배 면적이 진도 쪽이 워낙 많습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봐서 진도가 그 군저체가 특산물로 대파를 재배할 정도로 물량이 많습니다. 진도. 맞습니다. 지역마다 또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진도는요 좀 대파를 지금 대표적으로 내세울 정도로 지금 그렇게 예, 진도는 대파가 좀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주신 지역들 좀 작황 상태를 좀 점검을 해볼게요. 왜냐면은 요즘 뭐 미세먼지 때문에요. 예, 사실 미세먼지 때문에 작황 상태나 생육중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든 작물들이. 지금 현재 대파는 어떤 상황이에요? 대파도 지금 뭐 11월, 12월, 1월 달까지 한 4개월 동안 겨울 가뭄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 생육 상태가 크게 좋지 않고 비가 안 온 관계로 뭐 물을 주고 관계가 된 밭은 크지만은 그 상품과 품위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 작황은 부진한 걸로 그렇게 예상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썩 좋지 않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이 추우신가요? 아니 춥지 않습니다. 아, 괜찮으신가요? 견딜만 예, 견딜만 합니까? 예. 좀 물어봐 주세요. 춥습니까? 예, 좀 너무 추워요. 왜냐면은 소비 뭐 부진이다 이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사실 예, 맞습니다. 예, 대파에 대한 지금 뭐 약세 이런 상황은 소비 부진인데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는요, 교문사님 뭔가 지금 이 뜨끈뜨끈한 국물부터 지금 그렇죠. 버글버글 찌개 끓여가지고 예. 지금 이 시간에 그냥 온 가족이 모여서 대파 성성성성 썰어 놓고서 예, 뜨거운 온기를 딱 누리시면 좋은데요. 저는 그냥 방송 끝나고 그걸 누리도록 할 거고요. 왜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그렇게 소비가 예년만 못한지 전 그게 가장 궁금해요. 네. 전체적으로 뭐 가장 큰 경기 불황이 큰 원인이라 할 수 있고요. 요식 업체나 식자재 업체들이 발주량이 적고, 그다음에 전체 대파를 먹는 아무래도 경기가 가장 불황이 큰 원인이고 반입량이 증가한 그 두 가지 원인이 겹치면서 시세가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어떤 품의 지금 대파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체로 파가 전체적으로 채가 짧습니다. 짧고 좀 입청이 터진 물량 그런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시세 약세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한번 보여주세요. 왜냐면요, 제가 가락동에 처음 왔을 때요, 사실 대파를 들고 오셨는데, 아니 키가 얼추 저만한 거예요. 막 1m 훌쩍 넘은 그런 대파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확실히 겨울 대파라서 그런지, 이게 좀 대파로 좀 중파예요, 중파. 예? 아유, 그렇게 예. 잘 안 꺼내지. 제가 그럼 안 보이잖아요, 화면에서는. 네, 보여주세요. 아, 지금 현재 이제 올라오는 폼이. 확실히 진짜 키가 좀 작아졌어요, 대파가. 뭐 강원도산보다는 아무래도 육지산보다는 이제 강원도보다는 남부지방이 체가 좀 짧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좀 잎이랑 같이 보여주세요. 왜냐면은 지금 품위가 떨어진 게 여기 지금 굉장히 말라 있는 상황이 좀 보이거든요. 그럼 좀 보여주세요. 네. 작업은 이제 하루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밭에서 뽑아가지고 이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우리가 처음에 막 지금 진짜 따뜻했을 때 만났던 그런 대파의 좀 모습은 아니라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뭐 좋은 품위는 점점 좋아질 거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경매사님, 지금 현재 이제 중도매인들의 좀 도매 상황은 어때요? 사실 우리가 산지에 계신 분들 너무 고충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계속 좀 대신해서 전해드렸는데 우리 또 가장 중요한 중도매인들. 경매장에서 경매하는 분위기도 크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 시세가 비싸고 그다음에 발주량이 많아서 신이 나서 경매해야 되는데 산지에도 물론 농가분들도 어려움이 많겠지만은 중매들 역시 판로가 썩 좋지 않고 발주량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침체된 분위기가 해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오늘 지금 분위기가 시세가 좀 약세로 지금 형성을 되다 보니까 우리 경매하시는 경매사님도 경매 진행하는데 좀 목소리 힘이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경매하실 때의 목소리는 평소는 하다가 요즘에 그냥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요즘에 목소리가 이렇게 경매하니까 가격이 왜 안 나오는지 알거든. 이렇게 경매 농담이고요. 좀 경매사님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 중도매인들에게 그리고 산지에 계신 분들에게 힘줄 수 있는 건 좀 더 힘내서 우렁차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세까지 좀 짧게 한번 짚어주세요. 어떻게 형성될까요? 다음 주는 아무래도 주초에는 그 설 대목에 그 설 왕대 위주로 해가지고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주말로 가면서는 약보합시로 형성되겠지만은 전체 주초에는 그 설 대목 그 특수로 해가지고 약간 상승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명절 앞두고 주초에 좀 상승의 여지까지 살짝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가락동에서 대파에 대한 경매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가격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명절 앞두고는 좀 좋은 가격에 대한 그런 예상도 짚어주셨습니다. 이상 가락동에서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명절을 앞두고 어제 오늘 추위가 갑자기 좀 추워지면서 따뜻한 국물 요리에 꼭 들어가는 채소 바로 대파인데요. 이 대파에 관해서 계속해서 유통 흐름 밑에서 연구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이제 설이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파 농가의 출하 전략부터 좀 제시를 해주셔야겠는데요. 예. 매년 이제 설이 되면 이제 대파 구매량이 점점 이렇게 늘어납니다.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분석해본 결과에 따르면 평상시 대비 설이 되면 한 50% 정도 구매량이 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산지 같은 경우는 설에 이제 산지의 포장이 아직도 수확되지 않은 대파가 많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량이 많아서 이제 저시세를 당분간 좀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진도에서 출하되는 물량하고 신안에서 출하되는 물량이 면적은 늘었는데 이제 작황은 저조한. 그래서 결국에는 공급 과잉과 품위가 하락되는 이런 이제 악순환을 이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이제 출하량 조절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사실은 이제 농가가 아무래도 이제 아깝다 보니까 다만 얼마라도 건지려고 품위가 낮은 것들도 작업을 해서 시장에다가 자꾸 출하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수요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공급량은 점점 늘어나고 또 품위가 낮은 이제 상품이 출하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점점 하락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특히 좀 어려운 결단이지만 좀 우수하고 튼실한 그런 대파만을 좀 선별적으로 출하를 하고 나머지 대파들은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격리시키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공급량 조절하고 이제 고품위 대파를 이렇게 출하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단가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전문가분들이 항상 선별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역시나 선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좀 품위가 좀 좋지 않은 것까지 빨리 출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지만요. 이 현재 상황에서 우수한 대파를 잘 선별해서 출하하는 전략을 꼭 세우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장기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파를 가을파와 겨울파로 나눠봤을 때 판매 전략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가을파하고 겨울파 간의 판매 전략 차이는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통상 가을 대파가 출하되는 10월하고 11월 사이에는 이제 날씨는 좀 서늘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박스 포장하고 이제 망 포장을 많이 시장에서 독려를 하는 편이고요. 11월 중순부터 12월 초쯤 되면 이제 날씨는 추워지면서 대파가 물은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아주 잎이 깨지기가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울 대파에는 이제 박스 포장을 권하고 이후에는 이제 또 보온 효과가 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비닐 포장을 주로 권하는 형태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특히 박스 포장에 대한 인기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박스 가격이 10kg짜리 기준으로 봤을 때 적게는 1,200원에서 비싼 거는 1,500원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박스로 출하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시세 상승이 뒤따라준다고는 장담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고품질 대파인 경우에는 이제 박스 포장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지만 그 외의 대파에 대해서는 이제 시세를 고려해서 포장 방법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도매인의 시선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는요, 또 유통의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또 소비자의 시선을 안 만나볼 수가 없겠죠. 소비자의 시선 바로 만나보시죠. 마트보다 재래시장에서 많이 구매하죠. 왜냐하면 그 재래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날 들어온 게 그날로 다 팔리고 또 상품도 좋고 그러니까. 마트도 갈 때도 있는데 재래시장이 싸니까 주로 여기서 많이 해요. 저요, 이파리요. 이파리가 싱싱한가 봐요. 우선은 좀 깨끗해야 되고요. 뭐 줄기도 좀 새파래야 되고. 잎사귀도 중요하지만서도 이 밑에가 싱싱하고 좋아야죠. 밑에가. 거진 국에다 넣고 아니면 데쳐서 싸먹기도 해요. 양념에서 많이 들어가고 볶을 때도 들어가고 국 끓일 때도 들어가고 또 반찬할 때도 들어가고. 찌개에도 많이 들어가고 무치는 데도 들어가고요. 뭐 육개장 끓일 때도 많이 들어가고. 1,000원이면 그렇게 비싸지 않지 않아요? 이거 1,500원에 구입했어요. 예. 싸지. 싸죠. 싼 거 말고. 농민들 생각하면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 안 해요. 글쎄 농사지는 사람 생각하면 싼 편이고 뭐 쓰는 사람한테 입장으로 생각하면 또 좀 비싸다고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 소비자들의 시선을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뭐 대부분 비싸지는 않은 것 같다, 저렴하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른 것 그러니까요. 같네요. 네. 어쨌든 이 대파 소비 감소가 오늘 주 문제이기 때문에 소비 확대를 위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소비 확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제 대파를 남들보다 좀 더 유리하게 팔려고 하는 활동하고요. 또 대파의 소비 시장 자체를 키우는 활동은 좀 구분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우선 대파의 시장을 키우는 활동은 근본적으로 이제 대파의 수요 곡선을 이렇게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활동이 되기 때문에 특정 산지나 특정 농가가 대응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농가가 전체가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할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자조금 조직입니다. 이 자조금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대파 농가가 판매 금액 중에서 이제 일정 금액을 적립을 해뒀다가 이런 소비를 확대하는 이제 PR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급이 과잉됐을 때 지금 저품위 상품들 같은 거는 산지에서 폐기를 하고 출하량 물량을 조절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농업인의 이제 소득을 제고하고 하려면 이런 농가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지금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자조금 조직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데요. 네. 자, 이쯤에서 이번에 소비자들의 반응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곳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농협 하나로 유통인데요. 최강복 M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농협 하나로 유통에서 대파를 담당하고 있는 최광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번 주 대파 반입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금주 대파 반입 물량은 전주보다 소폭 증가한 일평균 약 250톤 정도가 출하되었으며 대하청가가 출하 비중이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꾸준하게 대파가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시세는 지난해와 평년과 비교했을 때는 좀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시세는 수요와 공급 물량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요. 예. 현재는 좀 포근한 동덕이 기온으로 자연적인 생산량 조절이 되지 않아서 공급은 많고 소비는 부진한 상황이며 상품 기준 1,000원대 초중반대가 지금 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기준으로 보면은 시세는 비싼 부분이 있으나 설 명절 열흘 전 기준으로 보면은 전년 3,000원대보다 크게 낮다고 보시면 되고 평년 기준으로 봐도 현재 시세는 과하게 낮게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크게 낮아진 상황이라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대파 유통은 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대파 유통 흐름에서 전년 및 평년과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네.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기온이 계속됨에 따라서 가락시장 등 대형 도매시장을 기준으로 유통됐던 흐름이
지방 지역은 관내에서 조달이 직접 되기 때문에 유통의 폭이 좁아진 점이 전년이나 평년과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들어보니까 대형 도매 시장보다 관내 유통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네요. 네. 네, 이 대파도 시세가 높은 시기가 있고 또 낮은 시기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대파 시세 형성은 그 생산량에 따라 계절별로 구분하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은데요. 생산량이 적은 계절인 겨울철, 여름철이 높게 형성되고요. 생산량이 좀 많은 봄, 가을철이 평균적으로 다소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대파와 같은 노지 채소는 특히 계절별로 한파, 폭염, 가뭄, 장마 등 기상 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영향에 따른 시세 변화도 변화무쌍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그 바람에 특히 바람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품목이기도 한데요. 그 강풍이 불면은 어느 정도 생육된 대파가 휘어짐이 발생하거든요. 네. 이 휘어진 대파는 그 상품성을 평가하는 연백부가 그 많이 구부러지기 때문에 그 상품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잘 유통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기상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현재 출하되고 있는 대파의 특징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동절기 대파 같은 경우는 그 전남 지역인 신안과 진도 지역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신안 지역 대파는 흔히 그 골파라고 해서 연백부의 길이가 길고 진도 지역의 대파는 신안 지역에 비해서 연백부 길이가 다소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네. 상품성으로 보면은 그 연백부의 길이가 긴 그 신안 지역의 대파가 그 상품성을 인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상품성 하니까요. 이 소비 경향에 맞춰서 소비자들이 대파를 구입하는 형태도 각각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어떤 형태로 대파를 좀 구입하고 있습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예. 첫 번째 그 요식업 등 식재료 관련 소비자의 경우는 소포장보다는 생산 비용이 적게 들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대포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소비자는 뭐 400g, 700g, 1kg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격보다는 사용량에 따른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농협 판매장의 경우는 소비자의 편의를 반영한 뭐 깐대파 400g, 700g, 절단 깐대파 200g, 그다음에 일반 흑대파 100g, 1kg 그 다양한 규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소비자의 그 좀 니즈에 충족을 시키고 있고요. 깐대파나 절단대파의 경우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뭐 아무래도 규격이 다양해지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폭넓게 고를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네요. 선택지가 많아지네. 네, 그러니까요. 그럼 시장에서 좀 선호하는 대파는 주로 어떤 조건을 좀 갖춰야 할까요? 예, 시장에서 선호하는 대파의 경우에는 그 청립의 마름 정도로 판단하는 신선도, 그다음에 전체 길이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그 연백부의 길이와 그 연백부의 굵기를 갖춘 대파를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갖춘 대파가 좋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준 자체가 요식업을 하는 쪽에 집중된 기준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백부의 굵기가 2cm 내외로 좀 부드러운 상품을 선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소비 경향에 맞춰서 편리한 포장 대파를 또 판매하는데 점점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유통 상황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모로 지난해와 비교해서 지금 대파 농가 참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 좀 잘 참고하셔서요. 전략을 좀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연구관님, 근데 이럴 때 우수 사례들이 있으면 좀 농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이제 가락시장에 출하는 신안 쪽에서 농사도 하면 이제 산지 유통인 활동을 같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농사를 잘 짓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분은 이제 수확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수확한 다음에 단무기 작업을 하기 전에는 이제 대파를 노지에다 늘어놓게 되는데 이때 이제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천 같은 거를 이렇게 덮어두는 이런 세심한 작업을 해서 시장에서 좀 신선한 대파를 내기로 유명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수확 이후에 이제 흙털기라든가 겉잎 제거 그리고 이제 손질 작업, 단묶기 작업 같은 것들이 이제 매우 꼼꼼하기로 시장에서 유명합니다. 이분은 이제 아무리 바빠도 매일매일 수확 후 작업 과정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요. 상품성이 낮은 것이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경매사 중도매인하고 매일매일 전화 통화를 해서 그날 당신이 출하한 것에 대한 상품성 평가를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도매인 판매가 불진해서 중고매인이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출하량을 좀 줄여주고요. 네. 중도매인이 또 물량이 좀 부족한 것 같으면 출하량을 좀 늘려주고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출하 물량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상당히 해당 산지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이제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첫 번째는 시장 상인하고 이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생산을 해야 되는지 이제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네. 이렇게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상품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는 농가가 시장에서 최고 가격을 받는 그런 농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초출하 중인 대파, 이 생산자와 도매인, 그리고 소비자의 시선까지 모두 분석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과일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과일 주요 품목 경매가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은 감귤입니다. 748.6톤 오늘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661.5톤이 반입됐는데요. 어제보다 87톤 정도 더 반입이 됐습니다. 감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2292원입니다. 최고가 22,000원, 최저가 18,000원 낙찰됐습니다. 어제보다 1,427원 하락했습니다. 감귤 3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21일부터 볼 텐데요. 2만 원을 밑도는 시세를 보이면서 이 기간 중에 가장 낮은 시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1월 23일 같은 경우에는 22,000원대를 보이기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하락했습니다. 2292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 30일입니다. 평균가로 볼 텐데요. 비교적 등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 7일은 7,800원대 시세 보이면서 이 기간 중에 가장 낮은 시세였는데요. 이후에 반등했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 하지만 오늘은 지난주보다 다시 상승하면서 거래가 됐습니다. 역시 2만 원대였습니다. 이어서 사과입니다. 사과는 391톤 정도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는 405.7톤이 들어왔는데요. 어제보다 14.46톤 반입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사과 중에 부사품종 10kg 특품 기준 평균가 66,22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78,000원, 최저가 58,000원입니다. 어제보다 16,362원이 상승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평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곧 4만 원대 시세 정도는 웃돌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시세를 1월 24일 어제 보겠습니다. 어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49,000원대였고요. 하지만 하루 만에 다시 상승했습니다. 66,221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 30일 평균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 보면요. 43,000원대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43,000원대 시세가 1월 18일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7만 원대 그 이상을 웃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하락하면서 66,221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다음은 배입니다. 배는 466.6톤이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499.3톤이 들어왔는데요. 어제와 비교해보면 32.71톤이 반입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배 신고 품종 15kg 중품 기준 평균가 32,252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 39,000원, 최저가는 26,000원입니다. 어제보다 18,662원이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평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9일은 27,839원의 시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일주일 평균가 중에 가장 낮은 모습이었는데요. 이 시세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5만 원대로 웃돌기도 했고요. 하지만 하루 만에 또 32,252원으로 하락해 있습니다. 최근 30일로 범위를 넓혀서 보겠습니다. 평균가입니다. 12월 27일 지난해 크리스마스 지난 이후에 26,000원대 시세였고요. 새해 들어서고 경매가 시작되면서 35,000원대 시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지난주에 하락세가 돋보였고요. 하지만 반등하면서 오늘 32,000원대 거래가 됐습니다. 단감 보시죠. 86.79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70.33톤이 들어왔는데요. 어제보다 16.47톤 반입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단감 중에 부유 품종 10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27,78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33,000원, 최저가 25,000원입니다. 어제보다 1,117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평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7,000원, 28,000원 전후로 현재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1월 19일부터 1월 25일까지 봤을 때 이 시세가 비교적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7,788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 30일입니다. 평균가를 볼 텐데요. 지난해 12월 27일은 26,000원대 그리고 새해 들어서 32,000원대까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세가 조금 하락세를 보인 이후에 완만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27,788원 시세가 형성됐습니다. 참외 보시죠. 3.52톤이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385톤이 들어왔고요. 어제보다 2.135톤 반입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48,07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0만 원입니다. 어제보다 28,794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평균가 참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1일 시세가 돋보입니다. 평균가 중에 가장 이 기간 높았고요. 76,000원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세가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어제보다 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48,000원대 거래가 됐습니다. 역시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평균가고요. 30일 기준입니다. 새해 들어서 12만 9천원에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높은 이 기간 동안의 시세였는데요. 하락세를 보인 이후에 좀 낮은 시세로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48,000원대 거래가 됐습니다. 딸기 보시죠. 197.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25.2톤이 들어왔는데요. 어제와 비교해보면 72.3톤 반입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딸기 2kg 특품 평균가 335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52,000원입니다. 최저가는 25,000원 기록했고요. 1376원 어제보다 상승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딸기의 평균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21일에 26,000원의 시세 보이면서 최근 일주일 평균가 중에 가장 낮았습니다. 이 시세가 조금 오름세를 보였고요.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1월 25일 오늘 3358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 30일 평균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27일 지난해 말에 25,000원대 시세를 보였고요. 이 시세가 시간이 흐르면서 새해 들어서면서 3만 원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지난주보다 상승하면서 3358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딸기는 전체 산지별로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담양군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최고가에서 62,000원, 평균가에서 21,860원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가 21,860원 담양군이었고요. 이렇게 최고가 평균가까지 딸기에 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과일 시황까지 살펴봤고요. 앞서 저희가 이달의 초 출하 작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느덧 시간이 거의 끝날 때가 다 됐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시간 끝나기 전에요. 위태성 연구관님께 두 가지 질문 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앞두고 농촌진흥청에서 소비자들이 또 많이 구입하는 품목을 조사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소비자들에게 이제 자율교육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예. 올해 설에 어떤 과일을 가장 많이 구매하겠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가장 많이 구매하는 과일이 사과, 배, 감귤, 곶감, 딸기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축산물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순으로 구입을 많이 하신다고 했고요. 소고기 같은 경우는 갈비살을 구매한다는 부위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등심, 양지, LA갈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약 한 28.6%가 수입산 소고기를 구매하겠다고 하는 의향을 나타낸 게 좀 특징적이었고요. 예.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삼겹살을 가장 많이 구매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목살, 갈비살, 앞다리살, 등갈비 순으로 나타났고요. 돼지고기 같은 건 상대적으로 수입산 돼지를 구매하겠다는 응답은 3.1% 정도로 좀 적었습니다. 예, 설문조사 결과가 상당히 좀 상세하게 나왔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설날 직전에 신선 농산물 구매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품목에 대해서도 또 조사가 됐다고요? 예, 농촌진흥청이 소비자 패널 데이터를 분석해서 설 명절 2주 전에 평소보다 구매량이 많이 늘어나는 품목을 신선농산물하고 가공식품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예. 그 결과 우선 신선농산물 구입액 기준으로 혼합과일이 평소보다 약 한 10배 정도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2위로 배가 약 한 4배, 그다음에 고사리가 한 2배, 그다음에 감귤이 한 2배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밤, 시금치, 기타 서류, 사과, 쇠고기 등의 구매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반해 평소보다 좀 구입이 감소하는 품목은 포도가 가장 많이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멜론이 약간 81% 감소하고 가지가 약간 72%, 체리가 70%, 토마토가 60% 이렇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초출하 중인 대파에 대해서 완벽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 설 관련 소비 전망까지 깃들여주신 위태석 연구관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에 예년 수준의 추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 꼭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고요. 마스크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는요. 월동우와 양배추 그리고 배추 산지 폐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는 오늘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